자, 안종범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될 거고요. 영장은 아마 판사에 의해서 영장 실시 심사를 최순실 측이 하겠죠. 그래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현 상황에서 판사가 영장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이렇게 몰릴 거고, 더 나아가서 이미 최순실이 이 K스포츠 재단이 받은 240~50억 되는 돈 중에 8억을 더 블루K와 용역 계약을 한 2~3개 한 것이 나왔고, 이미 더 블루K로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유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식 계약으로 돈 준 게 뭔 문제냐? 계약의 형식을 빙자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용역 계약이라면 뭘 해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최순실이 K스포츠도 지배하고 더 블루K도 지배하기 때문에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되죠. 결국 이것은 자금 유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결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또 롯데그룹에 70억을 요구해서 받았다가 또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전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이미 수사 대상이 되어서 안절부절할 때 미르하고 K스포츠에 돈을 많이 냈는데 또 별도로 70억을 더 받아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강요나 뇌물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중요치 않다가 오늘부터 또 터지네요. 삼성이 280만 유로, 즉 35억 가량을 사실상 정유라 최순실 딸의 말을 사고, 말을 운반할 차를 사고, 말을 갖다가 관리하는 비용 등으로, 또 말 코치 등으로 비용으로 이 비대계 전신인 꼬레스포츠라는 회사에 돈을 보내줬다. 그것이 지금 금융계좌에서 나왔고, 또 삼성이 모남이라는 회사에 1년에 수천억의 거래를 하는데 그 중에 최근에 100억짜리 계약을 했다. 그런데 모나미가 갑자기 독일의 승마장을 28억을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최순실이 캐파를 보면 큰 데서는 엄청 뜯어먹고 작은 데는 조금 작게 뜯어먹고 이런 스타일일 거라고 보는데, 삼성이 그 정도 안 해줬을 리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장은 청구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미 정경련의 이성철 상금 부회장, 이 사람은 그 정경련에서 재벌사들이 돈을 내서 또 후원금도 내고 회비도 내서 만드는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상근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성철이 위에 지시로 우리가 돈을 거뒀다, 이렇게 이미 진술을 해서 과거의 발언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위에 지시는 안종범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순실은 일단 오늘 깜빵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오후 2시 오후에 안종범이 이제 검찰에 출두를 피의자로 불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종범이 이제 전 수석이 되었는데요. 안종범은 이정은 사태에 증거들을 은닉하고 협박하고 없애려고 노력한 정황들이 이미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국민 경제를 살려야지 최순실의 주머니를 부풀리는데 뛰어다니고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고 미르 재단과 K스포츠에 사람들 내보내고 정리하는 것까지도 개입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안종범과 최순실은 상하관계였느냐 동업자였느냐, 아니면 안종범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였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의 동아일보에 보면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했다.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일했다. 이러면서 자기는 마치 피해자로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르와 K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정경련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러 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거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이 측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해서 네가 이야기해라. 내가 대통령을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러지 않느냐. 검찰 가기 전에 이제 이성철이 깠으니 나도 까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 안 하면 이런 것이 기사가 안 되죠.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안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직권 남용이나 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집중 수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고 자신의 소환을 앞둔 부분에서 놓은 겁니다. 이성철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경련의 이성철이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러 K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라는 입장을 진술을 해버렸죠. 자, 검찰이 이성철과 정경련의 입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면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에 774억을 모금하고 최 씨 회사를 통해 기금을 횡령하는 것과 관련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에 이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적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를 흘린 것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배우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아니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를 주장할 경우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라는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안 종범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종범의 딜레마는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자기가 엎었을 거냐 안 그러면 대통령한테 미룰 거냐. 며칠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성철 부회장뿐만 아니라 기업 재단 관계자들 상당수가 양쪽의 재단의 전 사무총장들이 다 사실상 강제 모금 정황과 최순실의 사업을 도와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안종범이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렵게 됐고 결국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들어오기 전부터 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청와대 대수비 회의에서 문화 융성 등을 위해 기업인들에게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본인이 투자가 아니라 모금을 갖다가 독려를 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쥐새끼들이 뛰어내리면서 나는 배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조윤석 문체부 장관, 이 사람은 현 정권 들었을 때 인수위에 있다가 대변인 갔죠. 그러다가 또 뭐 했습니까? 인수위에서 나와서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다가 곧바로 중간에 없이 쉬는 거 없이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수석 11개월하고 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 때 이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박 대통령 사이에 심부름을 좀 실수한 것 같이 보여서 잘려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고 본인은 선거 경선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가 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터지고 두 재단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재단이라서 여러가지 부담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실 여부보다 왜 이 시점에 조윤선이 저런 말을 했을까가 더 의아스럽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윤선이 11개월 동안 박 대통령과 똑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조윤선 장관은 안민석 의원이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면 정무수석이 헛개비 아니냐, 거짓말을 했거나 무능한 거라고 지적을 하자 최 씨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세간의 얘기를 들었지만 보도되는 것처럼 교류를 했는지 청와대에 드나들었는지 다른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 의원이 계속해서 역대급 무능 정무수석이다 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똑대한 적이 없느냐, 이러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때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나눈 적은 있었다. 그러나 똑대는 없었다 했습니다. 정말이냐 물으니까 통화는 했지만 똑대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말벗도 하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똑대도 없단 말이냐고 하니까 박 대통령은 그렇게 비서실을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는 또 엊그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달 동안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이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총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다니십니까? 그런데 참 그러면 정부의 거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요. 조윤선은 정말 기가 찹니다. 조윤선이 이렇게 말을 했다. 장관 두 분하고 정무수석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여당에 주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길을 맞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도 못했다. 11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똑대를 못했다. 보기는 봤겠죠. 똑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든 걸 다 까버린 겁니다. 실제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똑대 좀 해주십시오. 똑대 안 해주면 저는 나갈랍니다 해야지. 그것도 감수하면서 정무수석 같지 않은 정무수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터지는 모든 일들이 지하고는 관계없고 지 전임자가 했고 다 중단시키겠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똑대를 못했다고 국회에 가서 까발려 버렸습니다. 박 대통령 참 사람 본 눈 없는 거는 유명한데요. 이제 박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전부 다 박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보입니다.